메타는 지난 1년 동안 수백억 달러와 최고급 인재를 쏟아부어 AI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만들어낸 과정이 개운치만은 않은데요. 직원의 키 입력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사진까지 AI에 필요하다면 먼저 활용하고 설명과 동의는 나중으로 미뤘다는 비판입니다. 메타의 조직 개편이 내부에 가져온 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수진입니다. 메타는 7월 7일 새 이미지 생성 모델 뮤즈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면 해당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참조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타가 뮤즈 이미지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것은 인스타그램의 관계망을 AI 이미지 생성에 결합하는 것이었죠. 공개 계정의 사용자명을 언급하기만 하면 친구와 함께한 장면이나 맞춤형 그래픽, 행사 초대장처럼 개인화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쌓인 사진과 소셜 맥락을 활용해 곧바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기와의 차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얼굴과 사진의 재사용이라는 지적이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쓰도록 먼저 허락하는 옵트인 방식이 아니라 기능을 발견하고 직접 설정을 꺼야 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공개된 뒤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의 사진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빠르게 공유됐지만 해당 설정을 찾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사용자들은 자신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생성 이미지에 사용돼도 별도의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기능을 꺼도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공개 계정에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이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창작자들의 우려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직접 뮤즈 이미지를 시험한 결과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의 얼굴뿐 아니라 작가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스타일이나 특징까지 모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메타는 출시 4일 만인 7월 10일 해당 기능을 철회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첫 논란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메타 내부에서 직원 데이터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메타는 2026년 4월 모델 캐퍼빌리티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수집해 화면을 보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하는 AI 에이전트를 훈련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원 노트북에서 키 입력과 클릭, 마우스 움직임, 일부 화면 내용이 수집됐죠. 회사의 설명만 놓고 보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을 확보해야 AI 에이전트도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웹 서비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던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2일 무기한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부 접근 통제가 잘못 설정되어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내부 직원이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직원의 키 입력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사진은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다. 수집 목적과 처리 방식, 법적 관계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고용관계 안에서 수집한 업무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 소셜 콘텐츠를 이미지 생성에 참조한 기능이죠. 그럼에도 두 사건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메타는 먼저 AI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기능을 대규모로 연결했습니다. 당사자의 반발과 보완, 동의 문제가 나타난 뒤에야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기능을 철회했습니다. 데이터 확보와 제품 개발이 먼저였고 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어떤 설명과 통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는 나중이었던 거죠. 이 두 사건은 메타가 AI 경쟁에서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메타는 왜 이렇게 조급한 것일까요? 메타의 AI 조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2025년입니다. 그해 공개한 라마4가 다른 최상위 모델을 따라잡기는커녕 격차만 더 벌어졌던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기존 연구 조직만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 하나 약 20조 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거래를 계기로 스케일 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이 메타로 자리를 옮겼죠.
알렉산더 왕을 영입한 메타는 AI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품 AI 등을 전담할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 즉 MSL을 신설하고 왕이 최고 AI 책임자를 맡았죠. 엄청난 연봉과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며 오픈 AI와 구글, 엔트로픽 등에서 인재들도 공격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새 조직의 등장은 기존 AI 조직의 위상도 바꿨습니다. 왕과 새 연구진은 프론티어 모델 자체의 경쟁력을 먼저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 제품 조직은 AI를 추천과 광고, 소셜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하는 일을 담당했죠. 두 방향이 충돌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컴퓨팅과 인력, 의사결정 권한 배분은 MSL의 우선순위가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부터 메타의 AI 연구를 이끌었던 얀 르쿤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죠. 막대한 투자만큼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MSL은 2026년 4월 첫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습니다. 개발 당시 코드명 아보카도였던 이 모델은 알렉산더 왕 합류 직후부터 해서 약 9개월 만에 개발됐죠. 스파크는 공개와 동시에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먼저 적용되고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 앱 안에서 사용자가 메타 AI와 대화하는 기능에도 적용됐습니다. 메타는 스파크 배포 이후 사용자가 메타 AI와 대화를 나누는 평균 횟수가 크게 늘었다며 자찬했죠. 그리고 석 달 뒤인 7월 9일 메타는 스파크 업데이트 버전인 뮤즈 스파크 1.1을 출시했습니다. 100만 토큰의 문맥을 처리하고 도구와 컴퓨터 유즈, 코딩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성능을 강화했는데요. 라마를 무료 공개해 생태계를 넓히던 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료 API로 직접 판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외부 코딩 에이전트가 메타 모델을 불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API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저커버그는 매우 낮은 가격의 강력한 에이전트 코딩 모델이라며 스파크 1.1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스파크 1.1의 API 가격은 입력 100만 토큰당 1.25달러, 출력 100만 토크당 4.25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코딩 등 업무에 주로 활용되는 상위권 경쟁 모델보다 공격적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기술적 개선도 인정받았습니다. 외부 평가기관들이 매기는 각종 평가에서 코딩 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메타 자체 평가에서는 클로드 오플스 4.8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오픈 AI의 GPT 5.5는 넘어선 것으로 점수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라마4 부진 이후 약 1년 만에 코딩과 에이전트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모델을 내놓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놀라운 성과인 것이죠.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 직원들이 경험한 메타는 전혀 다른 회사였습니다. 2026년 5월 메타는 약 8,000명, 전체 직원의 약 10%를 감원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약 7,000명은 어플라이드 AI 엔지니어링과 에이전트 트랜스포메이션 엑셀러레이터 등 AI 관련 조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 연구자들이 모델을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훈련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AI 모델의 훈련과 평가에 사용할 복잡한 코딩 문제를 만들고 결과를 검수하는 게 주된 업무였다고 하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선 자신이 AI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데이터 관리 인력처럼 취급된다는 박탈감이 커졌습니다. 재직자의 약 20%가 감원이나 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직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새 조직에 마치 징집되듯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 개편 속에서 키 입력 수집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단순한 AI 훈련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체할 수도 있는 AI를 위해 자신의 업무 과정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 겁니다. 내부 반발이 컸지만 6월 초까지도 메타는 수집을 30분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안일한 대응책을 내놓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1,600명 이상이 프로그램 중단 청원에 참여하며 내부 혼란이 극에 달하고서야 앤드루 보주어스 CTO가 사내 메모를 통해 AI 조직 개편의 비전과 직원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이 형편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메타 직원들은 자신이 AI를 설계하는 사람에서 AI가 학습할 평가 자료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업무 행동 자체가 AI의 학습 데이터가 됐죠. 회사에는 현실의 컴퓨터 환경에 작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 필요였지만 직원에게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동시에 낮아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뮤즈 이미지의 인스타그램 기능은 같은 문제가 사용자 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메타가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미지 생성에 연결하려 한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범용 이미지 생성 모델만으로는 오픈 AI, 구글과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메타가 보유한 수십억 사용자와 이들이 공개한 사진, 이들의 관심사와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다면 경쟁사가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제품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공개했다고 해서 재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죠. 더구나 내 얼굴 사진을 이용해 제3자가 새로운 장면이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용자가 예상하는 허용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메타는 왜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설명과 합의라는 꼭 필요한 과정을 건너뛰며 서둘렀을까요? AI 모델 경쟁의 시간 압박 때문이었을 겁니다. 라마의 부진을 만회하고 AI에 투입한 막대한 선행 투자를 빠르게 성과로 증명해야 됐기 때문이죠. 여기에 관리 계층을 줄이고 소수의 직원과 AI 에이전트가 더 큰 결과를 내게 하려는 저커버그의 조직 철학이 결합하면서 데이터와 보안, 조직 심리, 사용자와의 신뢰와 동의 같은 가치는 나중에 고칠 수 있는 문제로 밀려버렸던 것이죠. 모델과 컴퓨팅은 돈으로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사용자의 신뢰는 같은 방식으로 사들일 수 없죠. 결국 메타가 AI 경쟁에서 치른 비용은 서버나 인재 영입에 들어간 돈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